안녕하세요. 빅 IELTS 라이팅 스타 담당하는 김재한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IELTS 라이팅을 쫙 공부를 하러 갈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딱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라이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문법, 그 다음에 언어, 그거를 실제 글로써 쓰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근데 역시나 안 하면 못하지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 IELTS 라이팅이라는 요 시험 준비에 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부분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수동태. 자, 이런 문법들이 가장 기본기가 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들 있죠. 언어를 어떻게 글로써 옮기느냐.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사라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사, 타동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동사 스스로 자예요. 혼자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땐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사애들은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나 혼자 스스로 자 다 할 거거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 바로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래서 자동사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we라는 주어가 있고요. work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부분이 없이 그냥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자동사가 있어요. 근데 자동사들이 그래 나는 맨날 혼자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심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또 다른 부분, 즉 절대 목적어는 오지 않지만 또 다른 종류의 자동사들은요. 뒤에 이렇게 형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보충. 그래서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이거죠. I am 끝 이렇게 쓰면 그죠 이상하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뭔가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I am은 끝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비동사 뒤에 넣을 때 보통 형용사라는 걸 넣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해준다. 그래서 얘를 뭐 주격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I am 뭐 예를 들어서요. 뭐 nice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간혹가다 명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명사를 넣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주어와 똑같을 때만 넣을 수 있죠. I am 뭐 JH, J한 할 수 있겠죠. 근데 I am a desk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주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동사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 동사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동사는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동사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형용사나 명사를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종류의 자동사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얘가 어떤 종류에 속하냐에 따라서 글의 형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시간에 저희 배우는 자동사 뭐라고요? 그렇죠. 주어 동사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라는 걸 넣어서 우리가 보충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주어 동사 딱 끝냈어요. We work. 선생님 너무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다가 수식어구를 좀 넣어줘요. 근데 그때 역시 목적어라는 건 오는 게 아니고요. 수식어구를 넣어주죠. 어떤 식으로 넣냐? 이런 식이죠. We work. 그 다음에 전치사와 명사어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역시 곧바로 뒤에 명사, 즉 목적어라는 건 오지 않았죠. 하지만 넣어주는 게 전치사 구가 전치사의 명사를 합쳐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보충이에요. 얘도 보충 이렇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없어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근데 조금 더 친절하게 저희가 그죠?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we work 그러면 우리 일한다. 어디에서? at a hotel. 그래서 호텔에서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연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또 넣으면 돼요. 뭘 넣냐? 이렇게 시간 따위, 횟수나 이런 거를 또 넣어서 우리가 문장의 길이를 또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We work. 우리는 이래요. 어디에서요? At a hotel. 까지 써도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아니면 매일 넣고 싶은 거예요. 횟수라든가 시간 따위로. 그럼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 twice a week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매일매일 그럼 every day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순서 장소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시간이랑 횟수 이런 거 주고 이렇게.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요. 10년 전에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we worked 과거 써주고요. at a hotel 그거 언제요? 10 years ago 이렇게 또 뒤에 또 시간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 자동사 끝나도 되는데 그 뒤에 전치사구 넣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 따위 또 뒤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계속 붙여나가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비동사 썼을 때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The price of petrol 그러면 그죠? 휘발유의 가격이요. was is의 과거가 was예요. 비동사 썼어요. 얘도 자동사입니다. 그 뒤에 형용사를 보어로 넣었죠. stable 안정적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주어가 나오고요. The price of petrol이 was stable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저희가 실제 IELTS 라이팅을 쓰다 보면 타스크 1에 아카데믹 모듈에 타스크 1에 보면 그래프라든가 바라든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나타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스테이블하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상승, 하강, 시간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from A to B라는 이런 시간 개념을 뒤에 또 넣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만 쓰기보다는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넣으면 되죠.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냐? 이건 보시면 The price of petrol 그래서 휘발유의 가격이요. 근데 어디에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휘발유 가격을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선가? 아니면 뭐 영국인가? 아니면 호주인가? 이럴 때 전치사 in을 넣고요. In Australia.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주어는 누구냐? 이 전치사 구 있잖아요. 전치사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되지 않죠. 그러면 결국엔 주어는 price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as 어땠다? stable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주고요. 그러면 보시면 만약에요. 지금 저희가 보면서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호주에서요. 2000 몇 년부터 2000 몇 년까지 휘발유 가격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말이 길어? 근데 별거 아니었던 거죠. 주어 동사에 우리 한국말로 주어 동사의 어순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시간 나온 건 맨 마지막으로 빼자고요. 그죠? 맨 마지막 빼고요. 그다음 주어가 은는이가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the price of fuel, petrol. 어디에서요? 장소 in Australia, in the UK. 그다음에 안정적이었다. 효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효용사랑 가장 절친인 동사가 비동사 쓰는 거죠. 근데 시제가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was로 가고요. 형용사 stable 넣고요. 그다음 from A to B 넣고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의 패턴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다음 가볼게요. 자, 그러면 IELTS 라이팅에서 타스크 1이라 타스크 2에서 잘 쓰이는 그런 자동사들이 누가 있냐? 배워야죠, 당연히. 그래서 증감 단어 있죠. 이런 것들. 증감 단어는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뭐 일하다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happen. 뭐 이거 말고요. 뭐 발생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제가 따로 빼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뒤에 요렇게 묶으면 얘네들은 뒤에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전치사 명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어는 안 돼요. 일단 명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나 명사 이런 걸 좋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보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remain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명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좀 나눠서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타동사라는 거예요. 타동사는요. 반대겠죠. 목적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주어 다음에요. 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형태예요, 이게. 이게 타동사죠. 근데 타동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종류에서도 타동사가 조금 나눠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걸 또 저희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주어 has 갖고 있다, a degree 학위를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요. 이미 알고 계세요. 나는 무엇을 한다. 그럴 때 어순을 아시잖아요. 주어 그다음 무엇을 목적어 뒤로 그다음 동사 먼저. 주어 나는 한다 무엇을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요 모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나는 I 모자를 그러면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로 a hat 갖고 있다 have. 그래서 I have a hat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타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할 때 이제 사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어 다음에 give란 동사의 과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람 하나, 사물 하나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자, 요것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한테 책 한 권을 줄게. 책 한 권 준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I 내가요. 줘요. give 누구한테요? 사람 하나, 사물 하나 가시는 거예요. 사람 you 그 다음에 뭐를요? a book 이렇게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목적어가 사이좋게 사람 하나, 사물 하나. 이때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든 회사든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대표적인 게 바로 give라는 동사입니다. 그다음 또 어떤 동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 이런 이제 타동사의 종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 선생님 make가 그럼 꼭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이제 보여드리면 I make a car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저는 차를 만들어요. 차를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끝나도. 근데 만약에요. I make her까지 했어요. 난 그녀를 만들어요. 이것도 웃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뭐 창조주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뭐 없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이 뒤에다가 얘를 보충할 수 있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형용사를 넣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I make 난 만들어요. 그녀를 어떻게 happy 형용사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타동사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여러분이 동사를 내가 어떤 걸 쓰고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 거냐? 그럼 이 동사의 활용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부터 백까지 다 하신 게 아니고요. 동사의 활용성을 보면 문장의 구조가 보인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동사부터 배우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글 쓸 때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왜냐하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동사거든요. 허리 역할을 하죠. 척추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예문들을 한번 보면서 좀 볼게요. 저희가. 자, 일단 주어 동사의 예문 한번 주어, 그 다음에 support,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그럼 support도 우리가 일단 자동사 할 때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타동사다. 그럼 일반적으로 타동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fathers, 그 다음에 support 합니다. 뭐를요? The famili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 자, consider라는 동사도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왜 보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동사는 타동사인데 뒤에 동명사가 와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동사는 보니까요.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어떤 동사 보니까 뒤에 대절이 오고요. 이렇게. 아, 이거 심각한데요.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종류들 자주 쓸 수 있는 게요. 얼마 없어요. 종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다 하면 동명사 온다. 그럼 동명사를 목적을 취하는 동사들은 뭐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3-4개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어떤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온다. 해봐야 뭐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외워봐야 10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겁부터 내지 마시고요. 아,
이런 종류도 쓸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1부터 100까지 다 외워라. 그럴 거면 이런 강의 안 하죠. 이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 제가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consider 다음에 ing.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consider ing.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이제 3개, 4개도 어차피 외워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외우냐면 막 이렇게 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 방법을 하나 제가 노하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입이요. 혀. 여러분 뇌는요 되게 간사하거든요. 하지만 혀를 계속 놀리세요. 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depend on 있잖아요. depend on 뭐 나와요? 그럼 depend on. 머릿속으로 막 연산해서 막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depend on. 괜찮아요. depend off.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consider 다음에 ing를요. 그냥 계속 외치세요. consider ing. consider ing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consider 다음에 consider ing 동사 쓰려면 이렇게 ing를 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다음 refuse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다. 이것도 이제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IELTS 라이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refuse to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believe 다음에 대절이 나온다. believe that. 계속 이거 생각을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하고요 공부를,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깁니다. 아시겠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동사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되게 많죠. 그중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동사들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provide 특히 많이 나오죠. 제공하다. impact 어떻게 영향을 미치다. cause 야기시키다. 그다음에 solve라든가 풀다, 해결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cause라는 동사라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어떤 명사가 나올까요? 목적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ause라는 동사 알아요. 야기시키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는데요? 그냥 명사. 그러니까 어떤 명사? 써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cause라는 건요 뒤에 안 좋은 명사도 있잖아요. pollution이라든가 좀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명사를 이제 딱 위치하는 거죠. 반면에 solve는 뒤에 당연히 그렇죠, 문제점 나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뜻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 어휘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동사의 종류가 목적어 몇 개요? 2개. 사람 하나, 사물 하나,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give라든가 offer, 그다음에 teach라든가 이렇게, 또는 send라든가 보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형태가 뭐냐면 타동사의 맨 마지막 형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이제 보어의 형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어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여기에 뭐를 형용사. 역시 make나 find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런 거 말고 뭐 feel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기본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자, 요건 우리가 task 2 있죠. IELTS Writing task 2에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 그다음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to 부정사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역시 require하는 동사, 요청하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청하다 그러니까 ask 있죠. ask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encourage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보통 en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와 딱 합치면은요 앞에 단어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ourage가 용기니까 용기를 북돋아준 거죠. 권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joy가 기쁨이니까 enjoy 그러면 즐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llow라는 동사 이것도 허락하다, 허가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require somebody 했어요. 이 사람에게 요청하다. 뭘요? 그러니까 뭔가 더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로 이제 우리가 더 써주자라고 한 거죠. 만약 encourage somebody, 이 사람 권장하는 거. 그럼 뭘 하도록? 그 다음에 allow라는 동사 마찬가지, 허락하는 거예요. 뭘 허락하는데? 그래서 뒤에 전부 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결정된 게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런 동사 쓰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넣어서 좀 완벽한 센텐스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괜찮죠.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이때 나온 동사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help, 그 다음에 let 이라는 단어죠. 사실 비틀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let,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라는 걸 갈게요. 수동태. 자, 문장에서 이제 수동태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크게 문장을 이루는 형태가요.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와 능동태. 그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라이팅 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하지? 라고 한다면 자, 능동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주어, 동사, 형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는 뭐냐면 그 형태를 바꾼 겁니다. 역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 할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 형태를요. 왜냐하면 저희가 task 1, 뭐 제너럴과 또는 뭐 아카데믹 모듈과 task 2 있잖아요. 전부 다 paraphrase라는 걸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형태도 바꾼다. 또는 다른 형태를 아예 바꾸는 능동에서 수동을 바꾸는 수동에서 능동을 바꾸든 그런 것도 하나의 패러프레이징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건 이제 능동태가 되는데 요걸 수동태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X면 하시면 돼요. 이 목적어가 어디래요?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하나와 PP 하나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죠. 이 동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형태를 양쪽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능동만 또 계속 수동만 쓸 수 없잖아요. 바꾸면서 써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이거 바꿀 수 있다, 바꾼다라는 노력이 들어가야 노력 점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채점관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곧바로 여러분이 컴퓨터가 다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채점관이 채점을 하잖아요. 이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0.5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보고 제가 바꾸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주어가 하나 있어요. I. 그 다음 washed. 씻었다 이거죠. 뭘요? My hands. 손을 씻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타동사를 활용한 문장이네요. 그죠? 그럼 요걸 갖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꾸자 이거예요. 목적어가 어디래요? 주어로 오면 되죠. My hands. 그 다음에 비동사를 이제 쓸 때 바꿔라 이런 문제는 뭐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바꾸는 과정이라든가 그럴 때 실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죠. 그죠? 요때 비동사는 당연히 얘가 복수니까 were라는 동사로 와 있죠. 그 다음에 washed의 pp는 그대로 washe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 수동태라는 문장을 상당히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그러니까 알아는 되죠. 그죠? 바뀔 수 있다. 또는 이 문장, 수동태 문장을 이렇게 능동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야겠죠. 반대도. 그죠?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목적어가 만약에 두 개인,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타동사의 종류를 배울 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몇 개요? 두 개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사람 하나, 사물 하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면 이거 수동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두 개 다 한꺼번에 주어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어 있어요. 그 다음 of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ny students라는 게 목적어 하나 있고 사람 하나. 그 다음에 job opportunities. 그 다음에 사물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수동과 능동태 문장을 변형하려면요. 1, 2, 3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목적어가 many students니까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될 때는 이게 앞으로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복수니까 are라는 비동사 주고요. 그 다음 offer라는 동사의 PP 형태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끝났는데 그럼 나머지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내려오는 거 하나도 버리거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동태 문장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그다음 목적어 두 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수동태로 바꾸게 되니까 목적어 원래 있던 하나의 목적어는 주어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내려와서 이런 형태의 수동태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능동만 쓰는 게 아니라 수동도 썼다가 그러니까 왠지 바뀌어 보이잖아요. 왠지 paraphrasing의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잖아요. 그죠? 행위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눈치채게 해주자고요. 알겠죠? 자, 엑서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the solution이 나왔어요. 자, 문장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국말을 일단 잠깐 먼저 보시면 그 해결책은 이런 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들이 이게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인데 그러면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런 겁니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뭐뭐 하는 것, 이것도 동사 형태잖아요. 그다음 요구합니다.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전체 주어는 그 해결책은 또 솔루션이 주어가 되고요. 그다음 동사는 요구한다. 이런 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요구한다. 그렇죠. ask 또는 require라는 동사가 있었죠. 그래서 require. 그때 require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봤더니 그렇지. 얘는 어떻게 쓰였어요? require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투자하다, 어디에 투자하다 그럴 때 어떤 분야에 투자하다 그러기 때문에 invest라는 동사와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어디 분야에 투자하다. 그래서 invest in. 이런 것도 invest가 in이랑 친구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invest in. invest in. 계속 하세요. 그럼 나중에 invest of 이상한 거야. invest in.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머리든 혀든. 그죠? 그래서 보면 투자하다 그래서 to invest in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솔루션이 요청하는 거 요구합니다. 나라들이 요거 하라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trains가요. might be able to. 요것들 잠깐 말씀드리면 might라는 게 뭐냐면 조동사라고 그래요. may나 might는. 그래서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근데 be able to를 왜 썼냐 이거예요. 자,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싶은데 might와 can이라는 걸 합칠 수가 없으니 can을 be able to라는 형태로 바꾸면 더 이상 조동사는 아니니까 하나만 쓴 거잖아. 그래서 같이 쓴 거죠. 뭐뭐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to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면 권장하고 장려하고 이러는 거.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거죠. 야, 이거 좀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거 하는 게 좋지. 이런 것들 바로 그죠. courage를 활성화. 그래서 encourage라는 동사는. 그러다 보니까 encourage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취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people, 사람들 보고 이거 하라고. 근데 뭐 하도록? 뭐뭐 하지 않도록 피하도록. 하지 않게. 그죠? 제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죠? to avoid. 그래서 avoid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ing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근데 왜 avoid는 알겠어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피한다, 회피한다. 좋아요. 근데 왜 뒤에 ing예요? avoid가 또 뒤에 동사 ing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눈으로 보면서 avoid ing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void driving cars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나머지 조금 더 궁금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명사, 투부정사. 그건 나중에 저희 to 배우니까요. 그때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고요. 자동사와 타동사,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 역할하는 문장에서 척추 역할하는 가장 중요한 품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와 능동태, 저희가 paraphrasing 할 때 형태를 바꿔 쓰는 가장 쉽고 친절한 문법이 바로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배웠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역시 바뀌지 않는 것들 나도 할 수 있다. 그 생각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